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 2,670선을 회복했습니다. 연일 국내 주식을 매도하던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복귀하며 1조 6천억 원 이상을 담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환경과 정부의 밸류업 정책, 나아가 중국 경기 부양책이 우리나라 증시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거래소가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 출시 직후 비판이 쏟아지자 오늘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내 특별 리밸런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업 공시 참여도를 지켜보고 연내 리밸런싱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밸류업 지수가 고평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기업 가치 재고 여력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후속 지수를 출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올해 3월에도 동일한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로써 1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 이행 기업이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악재가 끊이지 않았던 엔터주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SM과 JYP 엔터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면서 기업 가치 재고 기대감이 높아졌고 주요 엔터사들의 4분기부터 신인그룹과 인기그룹들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어 실적 개선 모멘텀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엔터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엔터주 내에서도 종목 선택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2% 넘게 오르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 우려가 해소가 됐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전날 낙폭이 심했었던 금융주도 하루 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11월 B컷에 대한 가능성마저 나온다면 향후 양호한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단타의 신 이용준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신들의 매매 신호 단타의 신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려했던 반도체 급락이 다 멈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삼성전자의 상승을 봤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상승이 이제 나오는구나. 공포의 구간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신들의 매매 신호 단타의 신 이용준이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저는 시장에 가장 강한 한 종목을 단기 매매를 주로 합니다. 하루에 한 종목을 단기 매매를 하고요. 종가 베팅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시총이 큰 종목들의 추세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 단타와 종가 베팅을 하는 전문가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의 투자 철학은 누구나 수익 내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으신 분들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단기로 오전에 수익 보고 또 종가 베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펀드 매니저 자격증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 자산 운용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신들의 매매 신호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주중에
가장 핫한 종목과 바로 내일 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토요일 날 키워드림에서는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 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많은 히든 종목 중에 지금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홀딩하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매도에 대한 기준을 오늘 방송과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히든 종목 중에 9월 19일 히든이니까 바로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엑세세라피틱스가 어제도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송 보시고 혹시 공략하고 홀딩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힘든 장 상한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특히 히든 종목은 오늘도 말씀드릴 텐데 주목해서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 바로 가면 가장 좋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모레 가거나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 종목들 잘 받아보시고 저와 함께 공개 방송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 조금 하면 지난주에 제가 제약바이오 제가 말씀드렸던 4개의 히든 종목과 강세 종목들이 모두 급등 또는 상승이 나왔죠. 제가 원픽을 적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7월 달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면 이용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 나오면 아 이용준 저기에 중심에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7월부터 9월 오늘 26일까지 삼성바이오 강조를 하고 있고 바이넥스도 제가 말씀드렸고 ST팜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4종목 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다 적중했고 다 흐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섹터는 좋지만 여전히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T팜, 바이넥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강조했던 화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릴 텐데 9월 14일 날 키워드림 방송에서 제가 종목 바이오 하실 거면 4종목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ST팜, 바이넥스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방송 보시고 또 7월 달부터 삼성바이오 잘 홀딩하신 분들은 지금과는 엄청나게 수익 대응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은 이미 난 거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까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종목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공개 방송 하단 보시면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방송 저 혹시 1년 전부터 보신 분이라면 제가 작년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두산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두산을 거의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응해드리면서 100% 넘는 수익이 났죠. 짧게는 목표가 16만 원을 터치했고 그 위에는 20만 원 훨씬 넘었으니까 이런 큰 종목에 대응, 비중을 얼마만큼 실어도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강조한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원픽과 투픽은 방송을 통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항상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보니까 반도체의 악재에 대한 우려는 다 소멸됐고 그거를 다 소멸할 수 있는 그 솔루션 하나가 실적이었던 거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HBM의 공급 과잉, 실적에 대한 우려는 다 불식되면서 상승이 내년까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자리에 추매 또는 비중 확대 하신 분이라면 이미 수익 구간 들어왔을 거고요. 삼성전자가 약간 빠져 있긴 할 텐데 어차피 오늘 하반기부터 까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리 이상으로 올라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하의 횟수는 2번으로 정해져 있고 인하 폭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보시면 이미 지난달에 0.5 피컷은 진행됐고요. 11월과 12월인데 이게 0.5로 할지 0.25로 할지 전망은 팽배한데 핵심은 금리 인하 한다는 거죠. 금리 인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에 대한 상승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 왜 금리 인하하면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가처분 소득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또 호재나 이렇게 또 설명해 드리려면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라는 걸 일으켜서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이자를 상환했다면 금리가 인하되면 뭐 60만 원, 70만 원 상환하기 때문에 2, 3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생기면서 그걸 다시 반도체를 살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는 자동차도 될 수 있고 가전제품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시장에 돈의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가도 하나의 재테크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 특히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이유는 제약바이오 주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비용이 연구개발비인데 금리 인하하면 아무래도 차입되는 금액을 적은 비용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연구개발을 활용하면서 임상에 대한 이슈 그리고 FDA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는 금리 인하의 호재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실질적으로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의 기조에 따라서 앞으로 2번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반도체도 반등이 나왔고 지수도 2% 넘게 올랐잖아요. 오늘을 시작으로 제 생각인데 제 기대치는 오늘을 시작해서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12월까지 상방으로만 갔으면 좋겠다. 가야 될 길이 좀 멀거든요. 코스피 3,000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3,100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썩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죠. 하지만 오르게 된다면 급하게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 하고 있어요. 어제 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어제 했는데 어제 공개했던 종목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공개 방송할 때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한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을 공략한 매수하는 매수가도 공개해 드리고 상승하면 매도가 그리고 공략 사유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최근 들어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좀 빠지고 지수가 밀려가니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신 분님이 좀 줄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주가는 더 좋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포기하는 누군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좋은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할 때 실시간 공개 방송을 하단 보시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 공개 방송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데 공개 방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는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많게는 3개 이상, 적게는 1개 이상의 상한가가 나오는 공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가장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대응 방안, 그 공략 사유를 다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주 어제 공개 방송했던 종목입니다. 어제는 26일 날 공개 방송했고요. 센지랩이라는 종목 공략을 했어요. 항상 그런 것처럼 공략하고 수익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도하신 분도 계실 거고 입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좀 더 길게 보신 분들은 홀딩하고 계실 텐데 아마 어제 공략하고 오늘도 사실은 흐름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관건은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센지랩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센지랩 내일 급등 나오면 저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락 나오면 하락 나온 대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어제 공개 방송의 종목은 센지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 다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지랩 타점입니다. 어제 공개 방송 할 때 12,110원에 공략을 했고요. 공략한 이후에 바로 12,580원까지 올라가서 여기 3%에서 4% 정도 수익권이 나왔는데 여기서 매도하신 분도 계실 거지만 매도 안 하신 분들은 한 방에 밀렸어요. 밀렸을 때 저희는 2차 매수 11,510원에 매수했기 때문에 현재 평균가는 이 중간 정도 값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도 사실 흐름이 나쁘지 않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긴 했지만 흐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번 주 공개 방송 오신 분 중에 센지랩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내일 센지랩 저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상방 보고 있긴 한데 물론 시장의 흐름,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은 날 거니까. 하지만 제 생각인데 보안에 대한 이슈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보안주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중기로도 AI, 반도체 이슈에 따라가는 게 보안주기 때문에 센지랩이라는 종목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 종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히든 종목 경과인데 9월 19일 날 이번 달 히든 종목이 엑셀 세라피틱스였거든요. 이게 10일 날도 상한가 가고 24일도 상한가 같습니다. 아직도 흐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목들 방송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한 종목씩 공개하고 있다. 매일 한 종목인데 오늘의 한 종목
잠시 후에 오늘은 히든으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종목 잘 받아보시고 주식은 오래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0분만 매매하시면서 본인 본업하시면서 시장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7월, 8월, 9월 힘든 장 견디신 분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제 옆에 잘 계셔가지고 10월, 11월, 12월까지 한번 급등이나 상승장의 중심에 서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거 상승 나오면 배합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 중심에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단타로 항상 좋은 수익률을 주고 계시는 단타의 신 이용준 전문가님이신데요.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매일 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 한 종목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셨다시피 금리 인하 국면에서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현재 제약 바이오주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제약 바이오주가 또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는 이용준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렇죠. 딱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목표가를 터치하고 지금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방송에서는 제가 130만 원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특성화되었다고 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제가 7월 달부터 삼성바이오 강조해드려서 1차 목표가인 100만 원 터치했고 1차 목표가 터치했기 때문에 제가 잘했습니다 하고 마무리해도 됐는데 저는 앞으로 흐름을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하면 이용준 생각하게끔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2차 목표가는 130만 원을 제시해드렸어요. 9월 달에 제시해드렸고 7월부터 8월, 9월 바로 오늘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저로 인해서 저를 통해서 혹시 공략하신 분 계시다면 모든 분들이 다 플러스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매일매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9월 25일 기점을 했을 때 110만 9천 원까지 왔기 때문에 처음 공략가 대비해서는 33%나 넘게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바이오 저는 130만 원 우선 2차 목표가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흐름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시장이 강해진다면 저는 그 다음 목표가도 150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있고 주식은 누구도 모른다가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겸손함을 깔고 하지만 시장의 중심의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용준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를 생각하시고 삼성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내일도 다음 주도 또 다음 달도 같이 한번 우리가 최고가가 어딘지 한번 같이 달려가 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를 7월 달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 8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9월도 못했네. 이러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제 생각인데 이미 100만 원이란 돌파 구간을 지나 올라가 버린 지금 단기적인 고점의 삼성바이오의 비중을 실는 것보다는 셀트리온을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물론 두 종목 다 목표가 이상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면 심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타의 신 이용준인데 단타를 여러분이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하고 제 종목에 대한 수익이 바로 나면 행복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바로바로 방송이나 공개 방송도 느끼고 있는데 반대로 단타를 할 때 손절을 못 하시는 분이 단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손절 사인을 드립니다. 저도 손절합니다. 하지만 손절을 못하고 무조건 수익 날 거라고 접근하신 분들은 쉽게 말하면 전쟁을 나갈 때 총과 칼이나 전쟁 장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손절이 가능한 종목.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주도주들이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손절을 거의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인 성향을 찾아가지고 나는 빠르지만 손절도 할 수 있는 나지만 단기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하시면 되고요. 나는 단기 매매보다는 손절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한다. 그러면 종가에 저만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6% 구간 수익 구간이긴 한데요. 목표가를 22만 원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기로 올 연말까지 제약바이오주를 한 종목 본다 그러면 저는 신규로 이제 들어오실 분들은 삼성바이오보다는 셀트리온. 물론 어떤 종목이 더 많이 가고 덜 갈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삼성바이오는 이미 100만 원 돌파했기 때문에 100만 원의 지지 라인을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셀트리온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타이밍은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진입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주식 방송 보시는 대부분이 주식에 대한 방향성을 얻고 섹터의 중심에 서고 싶으신 분들일 텐데
저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LG 엔솔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악재와 악재 끝에 살아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웬만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 종목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는 보합이었거든요. 상승폭이 없이 딱 보합이었는데 어제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42만 원까지 찍어주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삼성바이오가 과거로 돌아가면 81만 원대 산다면 110만 원까지 했으니까 과거에 돌아간다면 이거 살 텐데 과거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시점에 저는 LG 엔솔이 그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장 열리면 혹시라도 전기차 관련주 중, 2차 전지 관련주 중 한번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LG 엔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면 차트 이렇게 좋아요. 저거 이거 전데 이거는 7월 달에 이용준이고요. 이건 9월에 이용준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 보이시죠? 이때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 순간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고 목표가 100만 원을 드렸죠. 100만 원 이렇게 여기 자리가 딱 이 자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는 이렇게 보면 이게 상승이 나올지 굉장히 애매한 차트예요. 즉 말씀드리면 하락 구간도 있었고 매물대도 있었고 이제 장대 양봉 하나 나온 건데 제가 강력하게 매수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올랐죠. 즉 말씀드리면 타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제가 찍어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강조한 종목 삼성바이오에 대한 흐름 앞으로도 저와 함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달성하고 2차 이야기 드렸습니다. 100만 원, 130만 원. 그러면 또 여러분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100만 원은 갔지만 130만 원 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130만 원 가서 또 말씀드리면 그때도 못 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지금 흐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삼성바이오는 신규보다는 기존 매수자분들 잘 따라오시고 최고점에 매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식은 매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매도가 어렵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들 100% 200% 수익 났다는데 나는 3%에서 익절하고 끝나는 종목이 수두룩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에 대한 매도에 대한 부분은 저와 함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하는 거고요. 재료는 똑같아요. 변하는 게 아직 없고 악재 나온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4가지 생물보안법, 금리 인하, 바이오 실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 여전히 변한 건 없고 여전히 좋고 금리 인하는 11월과 12월 달에 B컷인지 베이비컷인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횟수가 2차례 남아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제약바이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삼성바이오는 기존 보유자분들에 대한 또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신규 진입을 위한 분들은 셀트리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방송하고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는 건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차트는 이 저항선을 그어 놓는다면 1차 돌파 시도, 2차 돌파 시도, 3차 시도입니다.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 돌파 보통 단타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의 자리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에 따라가는 게 돌파 매매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3차례, 3차례 돌파 이후에 다시 밀렸기 때문에 다음에 돌파 자리를 이게 지금 충분히 추세가 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다면 강하게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흐름은 같이 지켜보겠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가장 공략하기 좋은 자리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도 아니고 이제 낮은 자리에서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 공략하셔도 되고요. 지금 공략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 차이가 거의 보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신규 진입자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목표가는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이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고점이기 때문에 22만 원 1차 하고요. 22만 원 돌파하면 그 다음 목표가는 또 그때 제가 여러분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보면 오늘 기사거든요. 이게 지난주 기사고 이게 오늘 기사인데 지난주 기사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사에서 나눴는데 오늘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이 닮은 꼴이다. 그리고 직접적 경쟁사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매출에 대한 부분이 삼성바이오보다는 약간 적긴 하지만 삼성바이오가 4조 올해 매출을 예상하는 거고 셀트리온 3.5조 예상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CDMO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다시 진입하게 된다면 우리 경쟁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주가 부양 또는 경쟁 구도로 갈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한다면 현재로서는 삼성바이오가 우선 대장이 되는 거지만 두 종목 다 흐름이 좋을 거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슈 똑같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LG 엔솔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41만 4천 원대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말씀드리고 올라간 게 없는데 차트는 좀 바뀌었죠. 여기는 20일과 5일과 10일에 이격도가 있는 자리입니다. 약간 떠 있는 자리죠. 하지만 지금 횡보를 2주 정도 하면서 5, 10, 22 붙어 있는 밀집의 자리입니다. 밀집의 자리인데 밀집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확산이 되겠죠. 확산이 되면 지금 이 오랜 기간의 힘의 응축에 악재를 끝으로 30%가 올라 있는 밀집의 이 자리에서 확산이 된다면 상승으로 확산이 될까요? 하락으로 확산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승으로 확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상승으로 확산된다면 여기가 딱 장대 양봉 나올 자리다. 물론 장대 양봉이 나올지 단봉이 나올지 또 횡보가 나올지는 시장이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방송하기 전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오늘의 시점이기 때문에 LG 엔솔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시점이 셀트리온과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도 나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바이오는 저를 통해서 이미 7월 달부터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보유자의 영역에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자. 이렇게 두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세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요. 세 종목 중에 급등이 나오면 이용준 저 중심에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나 또 내일도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2차 목표가 130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종목으로 수익 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 또 한농화성을 공략하신 한농화성.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네네네. 왜 한농화성을 공략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오늘 한농화성을 통해서 좀 교육을 좀 시켜드릴게요.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하긴 했지만 또 방송 처음 보시고 그때 교육을 들었지만 정확히 이해 안 되신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그 많고 많은 전고체 배터리 중에 왜 9월 23일 날 월요일 날 한농화성을 공략해서 한농화성에서 수익이 났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를 공략한다는 거는 2,500개 중에 딱 한 종목만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을 잡는다는 거는 제가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종목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종목에 갈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는 건데 한농화성을 공략했던 그 프로세스를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내일 혹시라도 한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략해 보시면 하락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훨씬 크죠. 하지만 단타라는 것은 항상 손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는 거지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단타를 해서 1년 12달 365일 매일 수익 난다. 이건 누구도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충분히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익 날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자, 한농화성 이야기 좀 해드릴 텐데 23일 날은 전고체 배터리의 날이었어요. 그때는 전고체 배터리 다 올랐는데 그 이유가 삼성전기 세계 최초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필두로 전고체 배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전고체 배터리 다 상승이 나왔는데 대장주가 그때는 한농화성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상한가 같던 원준이라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원준이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원준이 대장주인데 상한가 간 종목은 우리가 이미 공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종목 2등주를 그러니까 실제로 공략할 수 있는 대장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두 종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농화성하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었는데 원준은 상한가 결과 고가 대비 한농화성 22% 올랐고요. 이수는 12%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했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나는 한농화성 했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 분명히 작은 차이에서
공략하고 상승이 나온 종목이 나오고 공략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나오죠. 하지만 제가 이 많은 전고체 배터리 중에 원준을 확인하고 한농화성을 공략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기사는 이렇게 나왔죠. 삼성전기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에 상한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꿈의 배터리 소형 전고체 세계 최초. 이게 보면 기사에 보면 헤드라인이 다 나와 있어요. 삼성이라는 헤드라인도 나와 있고 전고체 배터리 나와 있고 세계 최초 나와 있는데 원준이 이미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를 보고 이 이슈는 월요일 날 충분히 매력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많고 많은 섹터와 종목 중에 전 전고체 배터리 종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세 가지 차트입니다. 하나는 원준,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 요거는 상한가 이미 굳혔던 자리고요. 오전에 상한가를 갔고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중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많은 뭐 확인 사항이 있겠지만 첫 번째 일봉을 봤습니다. 일봉을 봤을 때는 한농화성이 보면 이 전고점이거든요. 전고점에서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확인했을 때 전고점에서 지금 오늘의 양봉의 괴리감이 가장 짧았고요.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전고점과 지금의 시점에서 봉의 괴리감이 좀 더 컸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상승 측면에서는 한농화성이 훨씬 더 강했고 그리고 이 전고점만 돌파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2차 VI 바로 직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거의 돌파하면 뭐 상한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그 괴리감 전고점과 현고점의 차이 즉 말씀드리면 1등과 2등의 차이죠. 1등은 조금만 더 달려가면 1등이 끝나는 거고요. 2등은 1등을 이기고 그 다음은 올라가기 때문에 2등이 1등을 이기는 타이밍이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농화성을 공략했는데 결과로 제가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이걸 좀 봤습니다. 차트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일봉에 대한 흐름을 좀 볼 텐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분봉인데요. 분봉을 보시면 원주는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한농화성은 상승이 나오고 횡보를 잘해줬죠.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 상승 후에 횡보 후에 약간 밀려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종목 중에 한농화성을 픽했다면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매수는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고 눌릴 때 매수할 수 있지만 항상 저는 눌릴 때만 매수를 합니다. 매수가를 이렇게 제가 잡아드렸거든요. 월요일 날 매수가는 저는 24,450원 이거 잡아드렸기 때문에 상승 위에 눌림 자리를 공략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신 모든 분이라면 24,450원 공략됐다면 이날은 바로 상승 나왔죠. 21,850원까지. 고가 대비 6%인데 물론 6% 고점에 매도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4에서 5% 수익이 나는 구간이다. 정리해드리면 대장주 찾는 거는 굉장히 봐야 될 게 많습니다. 봐야 될 게 많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의 일봉의 자리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승률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현황도 확인해 보시면 맞다고 생각되는 게 주식하시면서 프로그램 수급을 확인 안 하시고 공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까지 확인하시는 게 사실 번거로울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의 수급의 디테일은 프로그램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올라간다 보기는 힘들지만 저는 프로그램까지 확인했고 마지막에 체결공도 확인했기 때문에 한농화성 설명해서 한농화성 공략했는데 추후에 여러분 바로 내일날 주도주 공략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에서 1, 2, 3등 관련주 확인하시고요. 일본과 이런 프로그램 수급 그리고 거래대금까지 확인하시면 한번 여러분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농화성 9월 23일 자리고요. 지금도 자리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농화성 내일도 한번 흐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대응이나 목표가도 제가 한농화성은 지금 또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주도주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특급 노하우를 오늘 공개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밖에도 이용준 전문가님은 더 다양한 노하우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꼭 네. 이야기해야 될 부분, 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가 강하게 반등이 또 나와줬는데 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SK 하이닉스가 그렇죠.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를 강조를 했었는데 원래는 올해 말씀드릴 때 바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죠. 두 종목 다. 하지만 지수 급락하고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악재도 나왔고 또 보고서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하락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표가는 낮춰질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고 수익 대응하기는 절대 어려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 확대 타이밍이 딱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께 안내를 할 것이다. 충분히 수익 대응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더니 기사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 모건 스탠리 보고 있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겨울은커녕 봄바람 불었다 이런 이슈가 나왔던 거는 제가 모건 스탠리 기사 나올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왜 이런 기사를 냈을까? 이 기사를 내기 전과 후에 매도 물량을 냈을까에 대한 이면을 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주식하는 데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 항상 한 면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크론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게다가 HBM 중심으로 메모리 시장 주목해야 된다 나왔는데 앞뒤 보고서 이걸 다 떠나서 우리가 볼 거는 실적이 잘 나왔느냐, 반도체 실적이 죽었느냐, 잘 나왔느냐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번에 기사 냈고 이 이슈로 내년 상반기까지 HBM에 대한 이슈는 호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오늘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 SK 하이닉스를 언제 더 사고 삼성전자를 언제 더 사고 이게 핵심인데 저는 지금 오늘의 시작으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그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사고 계신 분들 조금 살 게 아니라 한 방을 가장 낮은 자리에 사야 될 분들은 저와 함께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오늘 기사 바로 하루 사이 기사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 지난주 기사만 보더라도 모건 스탠리 매도한다는 악재 기사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다 망한 것처럼 시장이 확 떠들었지만 하루 사이에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나왔던 거는 우리가 기사를 볼 때는 항상 그 이면의 흐름도 확인해 하셔야 쉽게 말하면 손절 안 할 종목을 손절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반기 랜드 추가 감산하고요. 선두 경쟁 시작되고 메모리 반등은 앞당길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우선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대장이고 삼성전자 따라가는 흐름이죠. 삼성전자가 약하니까. 하지만 두 종목 다 하반기 지금 반도체 바닥론에서 실적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와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좋은데 그 추가 매수 타이밍, 비중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 확대를 할 타이밍을 여러분과 함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인데 이렇게 많이 하락해서 오늘 급등 나오지만 갭상승가 도지봉이에요. 도지봉이기 때문에 도지봉이라는 거 특히 하방에서 도지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방을 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갭상승한 값이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장 확실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께 추가 매수하자 또는 비중 확대하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도체는 실적 베이스로 최소한의 목표가까지 도달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 외국인 수급 들어왔다는 것. 근데 외국인 수급 들어왔다고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지 확인하고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비중 확대 타이밍 나도 물렸는데 나는 또 이제 살 건데 또는 나는 고점에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비중 확대 타이밍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안내할 테니까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정도의 비중 확대 타이밍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우리나라 반도체 탑2 종목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 강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테마는 딥페이크 보완주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회의 통과 여부와 함께 관련주 추세에 관심이 높아져가는 딥페이크 보완 테마 중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끄는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센즈랩인데요. 구글 바이러스 토탈 서비스에 연동 완료했다는 소식에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0.87%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딥페이크 보완 테마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센즈랩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센즈랩 내일 잘 살펴봐야 하고 올라간다면 이용준을 기억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우선 제가 공략했을 때도 사실 수급이 나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급등이 충분히 수익권에 나가긴 했지만 후반부에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 이용준을 생각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하락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이기 때문에 오늘 사서 바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여러분 손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했을 때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에 대한 대응만 한다면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하락하면 바로 그걸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내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흐름이 나와서 바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더 보신다. 중기로 보신다고 해도 보완주, 딥페이크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도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얼굴만 있으면 AI를 통해서 이렇게 딥페이크 범죄를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대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인데 오늘 결과론적으로 의결됐죠. 의결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실제적으로 시장에 반응할 텐데 이 중심에는 이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딥페이크를 체크하는 페이스 체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반도체 종목도 오늘 반등이 나오고 하반기에는 제 생각인데 AI 관련주도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거거든요. 어차피 큰 트렌드는 AI 반도체인데 그럼 AI 반도체가 빨리 가속화 붙을 때 거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보완주거든요. 보완주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어제의 상승, 내일의 흐름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를 본인 성향상 좀 중기로 보시는 분들도 보완주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잘 보시는 전문가들, 잘 보는 누군가들은 하반기에 AI와 보완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수급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 다음 달까지 보실 분도 센즈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제가 오늘 23일 날 말씀드렸던 봉이 이 윗꼬리 양봉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윗꼬리 양봉의 중심값이 11,000원입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께 오늘 팁을 하나 드리면 센즈랩이 내일 11,000원을 지지받는다면 내일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바로 익절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11,000원을 깨진다면 그 다음 지지라인을 확인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11,000원 명심하시고요. 센즈랩 내일 급등 나오면 이용주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페이크 보완 테마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내일 11,000원을 지지하는지 이 부분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용준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오늘장에서 7.05% 상승 마감한 양자보안 기술 전문 기업인 ICTK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 처벌법 법사위 통과와 더불어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산업 분야에서 1,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히면서 MS의 디바이스 액세서리 보안칩을 공급할 예정인 ICTK가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ICTK입니다. 전문가님, ICTK 이 종목도 내일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두 종목으로 오늘 단기 테마 종목이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종목과 이 종목 둘 다 내일 상승 나올 수 있다 보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딥페이크 이슈도 있고 또 오늘 상승은 해리스 관련 정책에 대한 이슈로 갔어요. 그러면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억 달러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이고 해리스 관련주 중에 오늘 정책주가 새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인 ICTK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종목 다 해서 6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종목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가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공모가가 2만 원짜리예요. 2만 원짜리고 지금 현재가가 10,000원 밑에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목표가 충분히 높게 볼 수 있다. 다만 내일 바로 가려면 내일도 양봉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ICTK도 해리스 정책주의자 딥페이크 관련주로 메모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가져온 종목은 뭘까요? 오늘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종목으로 갖고 왔고요.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단기 테마 종목들인데 대왕굴의 테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세 테마로 말씀드린 것보다 오늘 히든으로 갖고 왔다는 거는 내일 바로 보시라고서 말씀드릴 거고요. 대왕굴의 테마 관련주 많이 있죠. GS 글로벌도 많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화성밸브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왕굴의 테마 일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1차 공 시추 위치 적정됐다고 판단했고 시추 매도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본방 사수하시라고 12월. 지금 이제 9월이니까 순서대로 잘 진행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 주재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추 계획 승인 요청했고요. 조각료 기업 수익에 따라 부과하겠다. 이게 다 세부적인 내용이 계속적으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략해서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오늘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어제는 반등 나왔다 밀린 겁니다. 어제 시장 때문에 오늘 다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 보시고 내일 21선 위에서 양봉으로 시작된다면 여기서 전고점까지 15,000원까지는 괴리가 크게 없어요. 제가 한농, 화성 말씀드릴 때 급등하는 종목들이 대장주가 되는 경우는 전고점과 괴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힘이 강하게 붙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성밸브 내일 상방으로 열려 있다면 내일 전고 돌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12월까지는 시추에 대한 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 목표가 설정해 드릴 텐데 매수가는 오늘 종가인 12,890원이고요. 저는 목표가를 이 전고를 돌파한다는 전제를 깔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6,000원. 전고점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어떤 구간에 사신 분이다 하더라도 다 수익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즉 매물대가 없어져 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6,000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국가에서 대왕굴에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손절하셔야 되는데 이게 추세선이 11,000원. 하지만 대왕굴에는 진행되고 있고 1차 시추 계획도 하고 있고 시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보고 공략가와 공략과 목표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왕굴의 테마 이제 다시 봐야 할 시기다라고 하시면서 화성밸브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일 전고점 돌파도 기대가 된다,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마무리 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네. 마무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장은 오늘 SK 하이닉스 보셨죠?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도 9%, 10% 상승하는 게 시장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원픽 종목들 몇 개 없어요. 5개,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종목 항상 강조하고 있으니까 집중하시고 그 종목이 올라갈 때 그 중심에는 제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손절이 필요 없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지금 거울 보시고 난 손절 절대 안 한다. 그러신 분들은 하단 확인하시고 저와 함께 공개 방송에서 내일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하는 거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딥페이크 보안 테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샌즐의 매수 사인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화성밸브입니다. 오늘 종가인 12,890원 선 매수 시 전 고점 돌파 후에 16,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